네, 좀 쉬셨나요? 네. 네. 이번 차시까지만 하고, 네, 이번 주 강의는 좀, 네, 마칠게요. 네. 여러분,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작성할 수 있는, 네, 시간을 좀 주고요. 네. 뭐, 미리 작성하신 분들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네, 어, 네, 검토해 보시고, 네, 좀 수정할 사항 있으면, 네,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아침에 녹화를 할 때, 네, 텐션 올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나요? 여러분도 뭐죠? 기분 업 시키는 거 있잖아요. 기분 업 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이라도 이렇게 앞에 있으면, 네, 여러분 이제 얼굴 보면서 이렇게 기분 업을 시킬 텐데, 참, 네, 그러네요. 뭐죠? 이 노트북 카메라 하나 보고 기분 업 시키려고 하니까 도저히 업이 안 되고, 뭐 즐거운 노래를 틀어놓고 이렇게 강의 녹화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분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좀 이렇게 틀고 하고 싶은데, 요즘에 제가 브레이브 걸스죠? 네, 브레이브 걸스 롤린에 꽂혀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한테 들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제가 그렇다는 거죠. 자,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을 볼까요? 네,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자,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까지 하고, 네, 이번 주 강의는 마칠게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면 또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로 이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제가 앞전까지는 기본권의 양면성 했죠. 기본권의 법적 성격 했죠. 네. 그리고 제가, 정해진 그 학기 내에 헌법 수업을 다 하려고 보니까 그냥 특정한 몇 부분만 다룰까 하다가도, 여러분, 그래도 헌법을 전반적으로 헌법 개론 정도라도, 헌법, 뭐, 이런 정도라도 다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뭐, 거의 헌법을, 네, 쭉,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뭐, 이렇게, 그래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자세한 사항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뭐, 네,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저는 이제 약간 목표가 헌법책을 그래도 한번 다 훑는 게 좀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본인들이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앞차시까지는 네,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배웠고요. 네. 자,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세 번째로 이제 기본권의 제도적 보장 할까요? 자,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여러분, 제도적 보장은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기본권의 제도적 보장,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어떻게 보면 이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은, 뭐죠?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개념. 기본권은 최대한 헌법에서 이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 이제 헌법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이지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제도적 보장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이 제도적 보장. 우리가 기본권과 분류해서 제도적 보장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적 보장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운영되고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 즉 옛날부터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부터 또는 뭐 인식을 했더라도 어떤 현대적 개념으로 인식을 못하고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뭐 그런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인식했던 어떤 개념이라도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내에서 존재하는 즉 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죠, 제도. 예를 들면 혼인 제도라든지 또는 뭐 정당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적 보장의 대표적인 게 되는데 즉 제도적 보장은 쉬운 거죠. 네. 자, 기본권은 뭐죠? 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물론 이제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도 기본권의 양면성으로 인해서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자,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맞춰져 있어. 그렇죠. 개인의 주관적 공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맞춰져 있는데 이 제도적 보장은 자, 공동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사회가 존속하고 우리 공동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사회가 잘 운영되고 존속되기 위한 즉 사회가 뭐죠? 질서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 또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는 뭐죠? 네, 계속해서 존속하고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존속하고 있는 뭐 어떠한 제도, 네, 이런 거 뭐 제도, 네, 그게 바로 이제 제도적 보장인데 이 제도적 보장은 일단 최소한의 보장인 겁니다, 여러분. 자, 최소한의 보장은 뭐냐면 자, 기본권은 최대한의 보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든 기본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이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과 달리 최소한의 보장이기 때문에 자, 법률로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가 법률로서도 없앨 수 없도록 하는 정도까지의 보장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제도적 보장이라는 건, 자, 우리 사회를 운영하고 전속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그 뭐 시스템이죠, 시스템. 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우리는 제도적 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스템이 자, 법률로서 그 시스템을 없앨 수 없도록 하는 그 정도의 보장. 그 정도로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최대한 기본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국가의 어떤 의무죠. 네, 국가의 의무라면 제도적 보장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그러한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보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이 제도를 없앨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법률이겠죠. 그러니까 법률로서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우리 사회를 돌리고 있는 이러한 제도가 법률로서도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보장. 즉, 최소한의 보장인 거죠, 여러분. 야, 그 제도 없애면 안 돼. 법률로서 없앨 수 없어. 그 정도까지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존재 자체를.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의 보장이다.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을 하고 있다. 국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보장. 즉, 이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거는 법률로서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없앨 수 없도록 하는 것. 즉, 우리 사회에 혼인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혼인제도도 당연히 법률로서 없앨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국가가 이 혼인제도, 즉 제도적 보장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혼인제도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혼인제도를 법률로서 없앨 수 없도록 국가가 보장을 하는 거죠. 그게 최소한의 보장인 거죠. 만약에 기본권처럼 제도적 보장에 있는 그런 제도들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면 예를 들어서 혼인제도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쭉 하면 야, 국가가 최대한 보장한다면서 국가는 그러면 결혼을 비혼주의가 아닌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본인에 맞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 혼인제도가 만약에 기본권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제도적 보장이 아니라, 자, 기본권으로 들어가면, 자,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은 유사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기본권은 국가가 헌법에 의해서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만,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 즉,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법률로서 그러한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없앨 수 없도록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러한 제도를 법률로서도 없앨 수 없는 보장. 자, 이 정도가 이제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우리 사회를 돌리고 있고 우리 사회를 유지 전속시키고 있는 이러한 그 제도들은 옛날부터 내려왔겠죠. 옛날부터 혼인제도가 있었고 옛날부터 뭐 정당이 있었고 그렇죠. 네,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이 제도적 보장은 뭐냐면 결국 제도적 보장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거죠. 네, 우리 사회를 운영하고 그다음 우리 공동체를 전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자 국가가 보장하는 건 최소한의 보장만 했습니다. 이게 기본권과 다른 점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네, 이 제도적 보장의 개념은 자, 역사적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기존의 제도, 그렇죠. 우리 사회 내에서 있는 제도인 거죠. 자, 역사적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죠. 그렇죠. 확립되어 있는
그 기존의 제도에 대해 자,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하고 이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자, 법률로 그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제도적 보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이게 바로 이제 제도적 보장이고, 예를 들면 뭐, 사회재산제라든지, 뭐, 직업공무원제라든지, 그 다음에 헌법 규정에 의해 비로소 상설된 제도인 이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아닌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 제도적 보장이라는 건 역사적 전통적으로 확립돼서 쭉 유지돼서 내려온 이 제도를 말하는 거고, 자, 헌법 규정에서 비로소 창설되는 어떤 정부 형태, 뭐 대통령제라든지 의원내각제는 당연히 뭐죠? 옛날부터 내려온 게 아니었죠, 여러분. 네, 내려온 게 아니었고,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당연히 제도적 보장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사회재산제나 직업공무원제. 사회재산은 예전부터 내려왔고, 직업공무원제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 내려온 것들. 네, 내려온 것들은 당연히 이런 제도적 보장 축에 드는 거죠, 여러분. 뭐, 혼인제도라든가,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게 바로 제도적 보장이다. 자, 기본권하고 제도적 보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최대한의 보장이냐, 최소한의 보장이냐. 그렇죠. 자, 여기에 차이점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하지만 이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을 받는다 해서 없앨 수 있냐? 없애지 못한다. 그렇죠. 법률로서 그 제도를 폐지하거나 본질적인 제도의 어떤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게 바로 이제 제도적 보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볼프라는 사람이 창안을 했고, 자, 칼 슈미트에 의해 이 제도적 보장이, 네, 뭐죠? 체계화가 된 거죠, 여러분. 네. 자, 바이마르 헌법상, 자, 독일의 1919년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이죠. 이 바이마르 헌법의 특징은 뭐죠? 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복지라는 개념을 가미시킨 헌법인 거죠. 자, 생존권적 기본권을 처음으로 헌법에다가 명시한 헌법이 자,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인데 자, 바이마르 헌법상 자유권도 아니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 공무원 제도 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바이마르 헌법상, 자, 바이마르 헌법상이 아니고 뭐 이거 바이마르 헌법을 일단 접어두고 일단 헌법에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니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어떤 지방자치제도, 네, 직업공무원제도, 그 얘가 이제 바이마르 헌법인데 바이마르 헌법에 야 그럼 지방자치제도 또는 뭐 직업공무원제도가 야 자유권적 기본권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자유권이냐? 예를 들면 기본권이냐 이런 거죠. 야 그게 기본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방자치제도가 기본권이니까 지방자치제도 굳이 안 해도 뭐 상관없죠. 직업 공무원 제도야 뭐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뭐예요? 뭐죠? 쭉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직업 공무원 제도를 두는데 그럼 이 직업 공무원 제도가 기본권이냐? 도대체 헌법에 있는 이 지방자치 제도하고 직업 공무원 제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 바로 이제 제도적 보장이다. 이런 이론을 이제 갖다 댄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권은 아닌데 제도적 보장이에요. 제도적 보장은 국가가 보호를 하고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자 뭐죠? 법률로서도 그 제도를 폐지하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제도적인 어떤 제도의 어떤 본질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제도적 보장이다. 즉 최소한의 보장이다. 자 그런 것들이다 이런 거죠. 지방자치제도와 지구공무원제도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차이고 이 제도적 보장의 태생은 그렇게 된 거죠. 물론 볼프가 창안하고 칼 슈미트가 체계화를 시켰지만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야, 이 자유권도 아니면서 즉 기본권도 아니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런 제도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자, 이건 우리는 제도적 보장이라고 하자. 자, 이런 이론을 설명하고 야, 이 제도적 보장은 당연히 기본권과 뭐죠? 따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서 자,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의 보장이 아니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건 최소한의 보장, 즉 법률로서도 그 제도를 폐지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죠? 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자. 자, 최소한의 보장. 자, 여기까지 인정하자. 자,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구분 보시면 개념. 자,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 전 국가적 자연권성. 자, 배분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본권입니다. 즉, 자, 주관적 공권 설명해드렸고, 저 국가적 자연권성 설명해드렸죠. 자, 배분의 원리. 자, 배분의 원리가 뭐죠? 배분의 원리.
나누는 거죠. 네. 네, 기본권, 이게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각 개인에게 나눠져 있잖아요, 기본권이. 이해하시죠, 여러분? 각 개인에게 기본권이 있죠. 네. 그래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분의 원리가 적용됨에 반해, 자, 제도적 보장은, 자, 주관적 공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관적 공권. 주관적 공권이 아니라는 건 뭐죠?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뭐죠? 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뭐죠? 어, 침해를 구제해 달라고, 침해를 배제해 달라고 국가에다가 요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어, 즉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주관적 공권이 아닌, 그렇죠.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공권이 아닌 거죠. 왜? 본인의 기본권이 아니고 뭐죠? 제도적 보장은 본인이 뭐 그걸로 인해서 침해를 당할 때 당했다고 해서 이 제도적 보장, 즉 뭐 결혼이라든지 뭐 직업 공무원, 물론 네.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여튼, 일단, 얘는 일단 접어두고요. 일단,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공권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 공권이 아니죠. 개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해서 제도적 보장, 제도적 보장에 관해서 침해를 당하겠다 해서, 기본권처럼 국가에다가 뭔가 침해를 배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여러분. 이 제도적 보장은. 자, 그리고 최대한의 보장이 아니라 최선의 보장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말이 빨라졌네요. 네, 죄송해요. 네, 최선의 보장이기 때문에 일단 주관적 공권이 아니다. 네,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최대한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국가에다가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주관적 공권이 아닌 자, 객관적 법규범, 객관적 법규범, 네, 국가법 질서 내에서 인정된 제도다. 자, 객관적 법규범 맞겠죠, 그럼? 객관적 법규범, 그렇죠. 어떤 제도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존속하는 거니까 객관적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공동체 사회를 뭐 유지시키고 돌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시스템 내에 들어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객관적이 되겠죠. 하지만 주관적 공권은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본권은 뭐죠? 두 가지인 거죠. 기본권 양면성 해가지고 주관적 공권으로서 또는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자, 이게 바로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이제 차이점인 거죠.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공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보장의 정도도 네, 기본권은 당연히 최대한의 보장, 즉 헌법의 존재 목적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에 있고, 자, 제도적 보장은 다 법률로서 그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도의 본질을 네, 침해할 수 없을 정도로만 보장하는 것. 자, 이 최소한의 보장을 하고 있다. 자, 국가 권력에 대한 구속, 자, 헌법 개정 권력과 입법권을 다 구속하죠. 네,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 권력, 그렇죠. 헌법 개정 권력과 입법권 다 구속하죠. 그렇죠. 네,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 기본권은 자, 헌법 개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구속을 합니다. 그렇죠. 헌법 개정 권력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 그런 헌법 개정을 할 수 없고, 자, 입법권도 당연히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개정 권력이라든지 입법권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네, 가능한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구속을 하고 있는데, 자, 제도적 보장은 자, 입법권은 구속을 하겠죠. 왜냐하면 법률로서 그 제도를 폐지하거나 본질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자, 입법권은 구속하지만, 자, 헌법 개정 권력은 구속하지 못한다. 그렇죠.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지 헌법을 개정을 해서 그러한 제도를 뭐죠? 없앨 수는 있겠죠. 지방자치제도 안 하면 되죠. 그렇죠. 직업공무원제도 안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직업공무원제도 하고 지방자치제도 하는 게 뭐죠? 헌법에 규정이 있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은 헌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이 그 헌법에 인정해 놓은 것을 없앨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은 구속하지만 헌법이 개정을 해가지고 야, 그거 이제 없애고 다른 걸로 하자.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이 제도적 보장은 헌법 개정 권력은 당연히 구속하지 못하죠. 헌법 개정을 해서 없애거나 따로 신설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당연히 법률은 구속하죠. 왜냐하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이 헌법을 개폐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입법권은 구속한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입법 형성권. 자, 국회. 자, 뭐죠? 국회죠.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법률을 제정할 때 입법 형성권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최대 보장의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 그렇죠. 국회가 입법, 즉 법률을 제정을 할 때
자,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권의 최대 보장 원칙에 따라서 그 최대 보장을 넘지 않은, 그 최대 보장을 건드리지 않는 그 선까지 자, 입법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최대 보장 원칙에 따라서 입법은 건드리지 않는, 그 기본권 최대한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권 최대한 보장에 건드리지 않는, 초과되지 않는 선에서 입법 형성권은 마음껏 뭐죠? 네, 뭐가 돼요? 어, 부여가 되지만 자, 제도적 보장은 자, 최소한의 보장 원칙에 따라 자,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 형성권을 인정하다. 즉, 국회가 뭔가 입법을 할 때 어떤 제도적 보장의 보장을 받고 있는 어떤 이런 제도들 있죠. 이런 제도들은 국회가 입법을 할 때 마음대로 거의 마음대로 입법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의 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하는 이 법률로 저 제도가 폐지되거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 입법 형사권이 넓게 열려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조항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국회가 법률을 만들 때 네, 눈치 보지 않고 쭉 다 만들 수 있는데 단지 눈치를 보는 건 뭐죠? 저 제도를 폐지시키면 안 되고 본질적인 것들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자, 여기까지만 눈치를 보고 그 나머지 사항에서는 쭉 다 입법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입법 형성권이라는 게 뭐죠? 국회가 입법을 할 때 입법을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이런 거죠. 그렇죠. 하지만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눈치 볼 거 엄청 많죠. 이건 이렇게 해서 걸리고 저건 저렇게 해서 걸리고 그러면 당연히 제도적 보장보다는 기본권에 있어서 어떤 입법을 할 때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제한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재판 규범을 볼까요? 재판 규범. 자,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 재판 규범성을 인정. 그치요? 네. 침해 시 형법소송 가능하지만 자, 뭐죠?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법 규범으로서 재판 규범성을 인정. 그러나 제도 보장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자, 개념에서 자,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자, 객관적 법 규범 국가법 질서 내에서의 인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을 할 때도 자, 객관적 법 규범으로서만 재판 규범성이 인정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어떤 그런 객관적인 법 규범으로서만 인정이 되고, 자, 어떤 제도적 보장의 침해를 이유로 이제 뭐 각 개인이 주관적 공권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은 자, 뭐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네, 청구할 수 없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뭐죠? 최소한의 보장이냐, 최대한의 보장이냐. 그렇죠. 기본권은 최대한의 보장,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 자,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어떤 법적 성격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지만,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공권성은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 법 규범으로서만 인정이 된다. 그렇죠. 어떤 이 제도는 공동체를 전속하고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니까. 그렇죠. 즉,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건 뭐죠? 제도적 보장에 있어서 법률로서 그러한 제도가 폐지되거나 본질이 침해되는 것은 안 된다. 여기까지만 보장을 하는 거죠, 국가가.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을 할 때도 입법 형성권이 의외로 많이 널려 있는 거죠. 네. 왜냐면 폐지만 안 하면 되니까, 법률로서. 본질만 침해하지 않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뭐죠?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헌법상 보장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권리가 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에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도적 보장은 공동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자, 객관적 법 규범으로서의 어떤 재판 규범성은 인정되나 그러나 당연히 이런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적 보장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은 네,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네, 기본권의 효력. 네, 기본권 효력은 네, 다다음 시간에 네, 기본권의 효력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중간고사 대체과제 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고사 대체과제 할 때 중점은 물론 이제 뭐 당사소송과 뭐 선고소송 뭐 이런 것들 비교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그럴까 뭐 이런 거죠. 왜 관할법원을 여기 하고 왜 단심으로 하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이거는 이심으로 하고 이런 거죠. 네.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헌법을 조금 더 공부하고 어떤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훨씬 더 잘 볼 수 있고 그때 한번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원리들을 알면은 이제 헌법재판소 어떤 판례나 이제 결정이나 판례를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할 수 있죠. 네, 강의 시간에는 어떤 이론으로 일단 무장을 하고 자, 어떤 과제나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찾아볼 때 뭐 판례도 보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보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의문도 갖고 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네, 어떤 리걸 마인드, 네, 법적인 그런 마인드가 이제 장착이 되는 것이고 네. 네. 물론 뭐 이제 뭐죠? 회사에 취업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네, 상식으로 또는 어떤 이제 교양인 측면에서 또는 뭐 교양보다는 조금 더 나간 측면으로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에도 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네, 저는 다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오늘은 뭐, 오전에는 비가 오고, 오후에는 뭐 또 황사가 온다는데 여러분 건강 되게 유의하시고요, 여러분. 네, 즐거운 하루 또 즐거운 주말 그다음에 뭐 행복한 네, 주말을 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